한 주간 국내 자동차 소식을 리뷰하는 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요, 국내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총 5개 이야기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 바로 환경부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차 특례 할인을 결국에는 할인율을 줄였죠. 그로 인해서 환경부도요, 이 전기차 급속 충전기 사용 요금이 지난 5일부터 상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0kW급 급속 충전은 kWh당 292원, 100kW급은 309원으로 책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환경부뿐만 아니라 지금 한전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요금을 책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금액, 아까 얘기했던 요 금액이 유력하고 이에 환경부 다음으로 급속 충전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한국전력도 이 수준의 요금을 책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환경부와 한전은 시장 혼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상적 요금을 사전에 협의를 해왔다고 하고요. 알다시피 이제 2016년에 사실 킬로와트아워당 313원.1원으로 결정됐으나 이제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맞춰 특례 할인이 시행이 됐죠. 그래서 이제 재작년까지만 적용되어 예정했던 할인은 사실 소비자의 부담과 전기차 시장을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그래서 지난해 7월부터 시작이 돼서 인상이 됐고, 또 이번 달부터 내년 6월까지는 기본 요금 25%, 전력량 요금 10% 할인이 축소되고, 내년 7월부터는 이제 할인이 완전히 없어진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할인이 완전히 없어진다고 해서 사용금액이 313원.1원으로 돌아갈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할인 특례가 축소 및 폐지가 돼도 충전기 사용 요금이 일반용 전기 요금보다 저렴하고 전기차가 휘발유 차보다 연료비 경제성이 뛰어나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환경부 관계자는요, 이 특례 할인에 대해서 좀 더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현재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때 협의를 했을 때도 이미 결정이 나서 또 추가 연장은 어렵다고 이렇게 들었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야기 바로 만도 이야기입니다. 만도가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에서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 유일하게 A등급을 획득을 했다고 합니다. 만도는 친환경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며 2018년부터 매년 MSCI ESG 레벨을 단계적으로 향상시켜 왔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도의 셰시클린 테크는요, 자동차 전동 셰시 부품 전반에 적용된 친환경 첨단 기술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만도가 이제 현대차, 기아, GM, 포드, 보스반케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기차 전문 기업의 전동 셰시 부품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이제 올해 또 미국 국제전자 제품 박람회 혁신상을 등을 수상한 자유 장착형 첨단 운전자 시스템이 클린테크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SBW인데요. 이 운전대를 서랍처럼 넣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오토 슬로우 등 편의 기능이 장착된 첨단 운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사실 현재 글로벌 완성차 기업과 협의 중인 자유 장착형 첨단 브레이크 시스템 BBW가 있는데요.
이제 브레이크 오일이 필요 없는 전동형 일체형 불친환경 브레이크 EMB, 그 다음에는요 전자식 브레이크 페달 등 함께 시스템으로 작동되고요. 필요할 때만 브레이크를 페달을 꺼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SBW, BBW 등 전동 셰시 기술을 기반으로 2025년까지 브레이크, 스티어링, 그 다음에 서스펜션 등 이 시스템으로 통합된 일체형 셰시 모드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야기 바로 카카오 모빌리티 이야기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요, 이 KST 모빌리티와 코나투스와 택시 플랫폼 상호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택시 플랫폼 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한 첫 자리로 경쟁을 넘어 포용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택시업계 종사자를 위한 비즈니스 환경과 이용자 편의를 모두 개선해 나간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KST 모빌리티는 마크롱 택시고요. 코나투스는 반반 택시입니다. 그래서 이 세 회사가 가맹형 택시 종사자를 위한 플랫폼 제휴, 시장 확대를 위한 장기적인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된 이후 제도권 내에서 가맹형 택시를 운영 중인 플랫폼 기업 간의 첫 협약 사례라고 하고요.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현재 쓰고 있는 카카오 T 택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단 제휴를 한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가맹형 택시 기사들은요, 소속된 가맹 운수 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에서만 가맹형 택시 호출을 운영할 수 있으나 이번 플랫폼 제휴를 통해서 이 카카오티 플랫폼도 수행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용자 면에서는요, 소비자 측에서는 이제 플랫폼 미제휴 상태에서 타 가맹점 택시 기사가 카카오티 택시 플랫폼을 병행 사용하면서 동시 호출을 받거나 소속된 가맹 운수 사업자가 제공하는 호출을 우선 수행하고자 이미 배차 완료된 카카오티 택시 호출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호출 병행 수행에 필요한 시스템과 서비스 품질 기준 등을 구축해 이용자 서비스 경험도 개선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엑터스와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택시 운수 업종 취업 환경 개선과 해당 기사들의 호출 수행 기회를 확대를 도모한다고 합니다. 이 코엑터스는요, 현재 고현 택시, 그러니까 청각장애 기사를 운영하고 고현 택시를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티가요, 이제 이 청각 장애인들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이 소비자들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또 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야기 바로 현대차 이야기입니다. 현대차가요, 자동차 운용체계 주도권을 찾기 위해 구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 행보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를 적용한 지 6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제네시스 일부 차종에 자체 OS를 처음 적용에 이어서 내년부터는 그룹 전체를 확대, 외부 의존도를 100% 줄인다고 합니다. 새 OS에는 우선 현대기아의 표준형 6세대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에 먼저 적용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룹이 내년에 도입할 표준형 6세대 AVM 사양으로 독자 개발한 리눅스 기반의 커넥티가 운용 체계를 채택할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체 OS를 인포테인먼트에 먼저 도입을 하고요. 이후에는 차량 전체로 독자 OS에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글로벌 자동차 업체
업체들은요, 일반적으로 인포테인먼트, 계기판, 차량 제어 등 영역에 각기 다른 OS를 현재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보다 앞서 폭스바겐, 토요타는요, 일부 차량에 자체 개발한 OS를 적용하지만요, 전체 모델로 확대하는 것은 현대차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네시스 G80, GV80에 적용된 고급형 6세대 AVN에 이어 표준형도 차량용 안드로이드 OS와 호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독자 개발한 OS로 전환을 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대차에서는요, 7세대 그랜저 시작으로 목표로 해서 현대기아차 전체로 확대히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커넥티드카 운영 체계에는요, 커넥티드카 특화 OS라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고성능 정보 처리 앱 반도체 엔비디아 드라이브를 기반으로 구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도 독자 OS를 구축을 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구글을 이제 주도권을 좀 빼앗기 위한 것으로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이야기 바로 투비소프트 이야기입니다. 투비소프트가요, 커넥티드카 커머스와 차량 번호 인식 장치에 대한 특허 출원에 이어서 최근 중국의 자율주행차 차량 관련 기업과의 양해계약 각서를 체결한 등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적극적인 현재 행보를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투비소프트는요, 자체 개발한 커넥티드카 커머스 플랫폼이 2017년 월드클래스 300 연구개발 국제과제로 선정돼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기술 기업들 간의 과외 협력을 통해 질과 양적 측면 모두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합니다. 또 지난달에는요, 영상으로 촬영된 차량 번호판 프레임을 분석해 차량 번호를 확인하는 인식 장치를 개발 완료해 특허까지 획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획득해서 해당 분야 전문 플랫폼 기업으로서 기술적 입지를 다시 한번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고요. 투비소프트는요, 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발빠르게 공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자율주행 차량 관련 기업과 양해계 각서를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과 비즈니스 역량 강화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비소프트는요, 지난달 28일 중국 현지법인 투비소프트 과학기술유한 회사가 중국 현재 기업들과의 기술 협력과 서비스 개발 추진을 골자로 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오토트렌드가 준비한 국내 자동차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 현재 네이버와 지스토리, 팟빵파티,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고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터스포츠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로 이웃 추가해주시면 감사했고요. 디스토리는 구독, 팟빵과 파티선 구독 및 후원, 마지막 유튜브에서는요,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국내 자동차 소식에서 뵙도록 했고요. 코로나19, 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은 4단계, 지역 비수도권은 지금 1단계이겠지만 제가 지자체별로 지금 상향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죠. 특히나 지금 델타 바이러스가 지금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2주간이라도 조금이나마 효과를 이 확진자 1000명대로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꼭 생활하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